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구입니다. 요즘 전 국민들의 좀 최대 관심사가 아마도 좀 재테크가 아닐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적인 또 수단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주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두 분은 하는 거 있으세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주식을 좀 시작을 했어요. 소액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수익률은 네. 어때요? 초보자들이 겪고 있는 좌충우돌을 그대로 겪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네요. 아니 돈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일단은 저의 정말 제대로 된 그 재테크는 아끼는 거. 예, 아끼는 거 그렇죠. 술 좀 적당히 하고 좀 담배 줄이고 그리고 절약하고 이런 게 지금은 저의 주 재테크 수단인 것 같아요. 워낙 그 세상이 다 재테크 열풍 그렇죠, 이어서 요즘에. 집,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까지 그 안에서 또 이제 저희가 오늘 되돌아봐야 될 부분은 인테크 얘기도 있고 아까 이제 이승동 기자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금연 테크도 있을 수 있고 건강 테크도 있을 수 있고 자기 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건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하고 너무 재테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너무 범위를 넓히지 말고 우리 세 명이 서로에게 인테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온 나라가 이제 부동산 문제로 지금 시끌벅적하죠. 세종시 같은 경우도 예외는 아닌데 내 집이 주는 의미는 좀 두 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전문가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 시절에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1순위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고 그렇죠. 생애 최초의 내 집 마련의 꿈 이게 캐치프레이즈로 많이 내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모든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가장이 되고 사회생활을 첫 번째로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단이 내 집 마련이다 라는 가치로 생각이 되면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쉴 곳, 이제 안정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안정된 곳,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평생. 그래서 집을 또 얻은 거고. 근데 이제 세종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쉴 곳이면서 유일한 나의 자산 증식의 그런 어떤 수단이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그렇게 그쵸? 하고 있으니까. 예, 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또 세종에서는 특히 쉴 거주 겸 투자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니까. 집이라 하면 사실 좀 편안하게 또 가족들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예전에 좀 더 컸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런 의미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세종시에 있어서는 일부 이제 다는 아닐 겁니다. 일부 이제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이제 좀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런 논란이 좀 일부 일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도 약간 조금씩은 나오긴 했죠. 저분들 재테크 수단으로 그냥 특공만 받고 그렇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는 극대화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부동산 투기, LH 사건 이런 것들, 공무원 자산 증식의 수단 이런 것들이 좀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극대화되면서 올해 주목을 받은 게 있죠.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죠. 그래서 특공을 활용한 게 아니라 이용한 어떤 자산을 좀 증식하는 건 아니었나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그런 현황들이 좀 나왔어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 하시고 이따 좀 더 구체적인 그렇죠. 거는 이따 그렇죠. 공개를 더 하시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최근에 이제 세종시에서 굉장히 불거졌던 논란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세종시가 발칵 뒤집혔어요. 굉장히 이제 아마도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였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2020년 초에 내가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정부에서 그 4월과 9월에 한 차례씩 발표하는 공시가격. 네. 소위 이 정도 가격이면 당신 주택은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매길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요 정도였는데 갑자기 1년 사이에 호가라든지 시장에서 거래가가 어떤 호재에 의해서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이게 공시가격도 예상치를 벗어난 2021년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공시가가 확 뛰어버리면서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각 가정마다 그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늘어났지? 나는 그냥 가만히 한 주택에서 살고 있었을 뿐인데 라고 하는 어떤 불만
그리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세종시가 요동치는 신도시이고 국책사업도시고 그 안에서 정치권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한 공표 한마디로도 요동칠 수 있는 너무 취약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사회적 현상이 올해 터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그게 뭐 당연한 수준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한 번에 올랐다는 거예요. 한 번에 너무 급작스럽게 오르니까 일단 뭐 재산세도 오를 것이고 보유세가 그냥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종부세 대상자들도 세종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이 되면서. 근데 없던 세금이 생기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거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세금이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없던 세금이 생기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에 빗댄 말도 좀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백골증포라고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부과하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작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니까 반발이 더 큰 거죠. 세종시도 밀란 정도는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그렇게 세금이라는 게 심각할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사실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게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신들 그 정도는 좀 감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세종시에서 내 집 마련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런 세종시의 이제 부동산 이슈들과 연관지어서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분양가에서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한 4억 원까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진짜로 나는 세종시 와서 살 거야 가족들하고. 근데 특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못 받았잖아요. 그 억울하신 분들은 세종시에서 공시 가격이 공개가 되자마자 발칵 뒤집혔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어느 정도? 지난달 정부 관보를 통해서 공개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변동 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세종시 주택 현황을 여기에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시청자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먼저 설명을 살짝 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세종시는 주택 공급 유형이 조금은 다르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뭐 공무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런 특공제도라는 게 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특별공급 제도는 상당히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세종 출범 전에 허벌판인 세종시 한복판에 정부 부처가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터전을 수도권에 두고 있던 공직자들이 갑자기 내려오게 되면서 강제 이주 성격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 또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아파트 공급 그 제도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으로 출발했던 것이고요. 그 안에서는 세종시의 건설 취지,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부분이 담겨져 있던 맞아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민들도 약간 특혜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막 청약 통장을 넣어서 무주택 기간이 몇 년이고 그다음에 그 부양가족 수가 몇 명이고 뭐 이런 걸 막 가점을 따져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전기간 종사자들은 웬만하면은 넣으면은 됐어요. 전체 물량의 70%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다르게 처음에 그렇죠. 처음에 네, 최초에. 70%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국민들도 이해를 해줬단 말이죠. 당연히 세종시가 잘 되어야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론 이제 특공 비중은 줄었어요. 50%로 줄고 올해 들어서는 40%가 줄었는데 취지가 세종시에서 안정적으로 살라고 주택 공급 우선권을 준 건데 이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집은 남겨두고 세종시 집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거두거나 세종시에 이사 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집을 줬으면 예를 들어서 그 시세 차익 부분을 국가가 환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국민적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9년 사이에 알게 모르게 벌어졌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수면 위에. 최근 투기 논란과 2, 3년 사이에 제도 개선 그 목소리와 함께. 자, 그래서 특공 제도가 과연 바람직했었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상 뭐 맞는 제도예요. 당연한 제도고. 근데 하나 여기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게 제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안이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애초에 만들 때 이 특공제도라는 거 만들 때 빈껍데기로 만들었어요. 너무 살피질 않고 좀 제동장치 없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 개선안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죠.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뭐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별 공급 제도라는 것 때문에 다소 일반 시민들보다는 수월하게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이 점은 아마 이해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관보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 여러분 두 분께서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 같은데 대체적인 뭐 고위 공직자들의 세종시에서 주택을 처분했던 대략적인 좀 흐름은 좀 어땠나요? 가장 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주택 정책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죠. 국토부 고위공직자들한테 이제 시선이 조금 이제 고정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 국토부 제1차관하고 제2차관이 지금 세종시 아파트를 다 팔았어요. 특공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 그래서 시세 차익을 챙겼어요. 어딜 지켰느냐? 서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세 차익을 좀 더 남길 수 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얘가 뭐 추측이건 아니건 딱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집은 남겨두고 세종시는 시세 차익을 뭐 얻긴 얻었지만 서울보다는 못할 거야. 그냥 세종시 팔자.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그리고 그렇죠. 집값 안정화 이런 걸로 해서 공무원 그 고위공직자들이나 뭐 공무원들한테 한 채만 남겨놓고 다 팔아라. 요걸로 인해서 이분들이 처분한 게 세종시였어요. 특공의 의미가 있잖아요. 세종시 와서 이주해라. 그래서 특공 그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살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 뭐 아시겠죠, 눈치를. 이 특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공직자들이 너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준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뭐 이사 지원비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물론 다 현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당신을 내려보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 집을 팔게 되면서 시세 차익, 야 세종시에 내려서 고생했으니 4억 원 시세 차익 너 현금으로 받아라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국민들은 또는 무주택자분들 세종시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뭐 혹자는 고생했으니까 뭐 그 정도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뭐 항변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의미 내 집의 의미가 워낙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그렇죠.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공의 목적이 이주 주거 안정. 여기 와서 주거 살고 그렇죠. 수도권 너무 과민하니 그렇죠. 여기 와서 살아주면은 좀 인구가 분산되지 않겠냐. 니네가 좀 그렇죠. 희생해달라라고 그렇죠.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건 있었죠.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건 그렇죠. 누가 어떤 걸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인을 해준 거예요. 특공은 용인해 줬는데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 자산 증식으로만 활용됐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슬픈 현실인 거죠. 두 분께서 구체적인 좀 시기별, 그러니까 뭐 정부 청사가 1, 2, 3단계로 나눠서 이전이 됐고 뭐 이런 시기별로 굉장히 좀 살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좀 상황은 좀 어땠는지 뭐 이희택 기자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근데 되게 한정적이에요. 네. 공직자 재산 공개가 1급, 뭐 국장급 그렇죠.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4급, 과장 이하, 뭐 주무관 맞아요. 이 라인까지 다 합쳐 보면은 사실 엄청날 겁니다. 세종시 집을 팔거나 세종시 집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그걸 꼭 나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위공직자만 공개하게로 돼 있으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일단 2012년, 2013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 별로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2012년에는 국토부에서 3명의 고위공직자가 작년에 그 재산을 팔았어요. 2019년에 파신 분도 있고 2018년에 파신 분들은 안 나온 겁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만. 이미 판 사람들은 또 수두룩해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한 주택만 남기고 팔아라 라는 기조 때문에 파신 분들이 작년에 이만큼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3명이었고 그다음에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도 1명이 있었고요. 네. 2013년에는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어찌 보면 제일 많았는데 4명으로서 이제 집을 팔았고 그다음에 뭐 문화체육관광부, 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2명,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1명,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분들이 판 금액을 살펴보니까 최초 분양가에서 최소 2억 원에서 최대한 4억 원까지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자기 자산이 됐다는 거죠. 6년 만에 네. 6, 7년, 7년, 8년. 뭐 그렇다고 봐야죠. 6, 7년 만에. 네. 더 큰 금액도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그렇죠. 건데 그렇고 이제 2014년 이후로 봤을 때는 뭐 행안부, 소방청, 인사혁신처, 뭐 중기부, 금융위, 자산관리공사,
뭐 충북도의 옥천군수까지 뭐 이렇게 해서 쭉 흐름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여 건 이상이 정부의 1주택 기조, 한 주택만 남기고 팔아라 기조에 20명이 동참했다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팔고 난 시세 차익을 자기 자산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데서 또 한 번 국민들에게 어찌 보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그 1가구 1주택 그 기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사실 판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있었고 그냥 세종시에서도 그냥 두 채 가지고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웠던 현상인데 팔으라고 하니까 결국에 선택을 했어야 됐고 나는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다시 돌아갈 거야. 퇴직하고 뭐 이런 분들도 사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분명히 나쁘다 뭐 이렇게만 이렇게 몰아세울 수는 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특공 제도를 결국엔 악용된 뭐 사례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져보고요. 사실 이런 경우가 일반 시민들의 청약 기회를 결국엔 뺏어간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특공 분양에 성공한 분들, 공무원들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분양을 못 받으신 공무원분들이 많아요. 거기는 이제 언론에 조명이 안 됐지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특공 기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로 나는 세종시 와서 살 거야, 가족들하고. 근데 특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 때문에 못 받았잖아요. 그 억울하신 분들은 누가 보상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돌아가는 정황상, 돌아가는 현상상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분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난의 화살은 좀 비난의 시선은 가는 거는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한데 아마 국민들의 시선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모습을 보인 공직자들한테 어떤 페널티를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시세 차익분은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주거 여기 살라고 주택공급제도를 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그 금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공감 저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지난해 9월에 이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여론의 어떤 반발이 빗발치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이 이거예요. 세종시 주택 특공을 줄 테니 대신 조건은 기존 주택, 서울의 집을 갖고 있든 청주의 집을 갖고 있든 대전의 집을 갖고 있든 지방 어디에든 집을 갖고 있던 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공을 주겠다라는 것으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애초에 주택 특공에서 있었더라면 좀 어떠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러면은 반발이 좀 컸을까요? 네. 뭐 연착륙을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고 환수라는 게 심정적으로 아유 저 얄미우니까 그런 거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개선안을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안을 계속 내놔야 되는 게 그 몫인 것 같아요. 국고 환수보다도. 또 한 가지 살짝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사실 고위공직자들의 이런 현황을 뭐 짚어보면서 또 함께 불거진 사례가 뭐냐면 LH 직원들의 세종시에 이제 내려와 있는 LH 직원들에 관한 건데 특별공급에 대해서 뭐 중복 혜택을 받았다 이런 논란이 함께 불거졌던 것 같아요. LH 직원들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된 거는 2016년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을 주택특별공급의 대상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었던 시기에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정의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특별공급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약 349명인데 문제는 이전 기관이잖아요. 네. 정부 부처는 2012년부터 이전해서 여기에 그냥 계속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뭐 어디 파견 갔다 왔다 그렇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세종본부 직원들 중에서 90%가 다른 본부로 또 이직을 했단 말이죠. 다른 본부로 갔단 말이죠. 인사 발령을 받았단 말이죠. 평균 2년 6개월 정도. 자, 그런 분들은 또 예를 들어 진주에 발령받은 분들은 진주에 가서 또 그 어떤 아파트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종시에서는 특별 공고로 받고 또 다른 지역을 발령받으면 그 지역 가서 또 그 분양받고 뭐 이런 상황 중복 청약으로 당첨될 수가 있으니 이렇게 되면은 LH 직원들도 자산 증식의 어떤 수단으로 세종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것이 이제 그 수도권 3기 신도시 LH 직원 투기와 맞물려서 또 하나의 어떤 비판 대상에 오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시세 차익을 1억 원에서 2억 원 상호 하여튼 얻은 것 때문에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 이게 더 불거지는 것 같아요. 시세 차익 예민해요. 예. 결국엔 좀 이런 맹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간 부처였던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에서도 뭐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이제 개선 대책을 내놨었고 뭐 지난해 9월에도 이미 나왔었지만 또 한 차례 이제 또 개정을 하려고 현재 준비 중이라
좀 이런 이야기도 좀 들려오거든요. 근데 현행 그 개선안, 지난해 9월에 나온 개선안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현매 제한으로 하는 5년. 그러니까 5년 동안 충분히 살아라. 그 다음에 이제 팔 수 있다. 이것도 넣어놨고, 그리고 무주택자 또는 서약서에 서명한 처분하겠다 하는 1주택자 공무원들한테만 특공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그 공무원 특공 비율을 뭐 최초에 70%였지만 이제 50%, 지난해 50%에서 40%. 30%, 20%, 10% 단계적으로 줄이는 개선안을 발표를 그렇죠. 했어요. 그 뜻은 뭐예요? 여기 살아. 여기 살아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서울에 있어도 여기서 특공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에 있으면 꼭 팔고서 여기 와라. 그러니까 어디 살 거예요? 여기 살아야지. 했는데 지금 이제 또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해가지고 29일 지난달 29일로 발표를 했거든요. 거기 안에 눈에 띄는 게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한정해서 특공을 줘라. 요한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된 게 뭐죠? 중기부 이전이죠. 중기부 공무원들한테 특공 기회를 부여하겠느냐, 부여하느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 확정 발표와 함께 소급 적용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기회도 자격도 박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큰 틀에서 아니면 강하게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아마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 개선안이 좀 확정이 돼서 언론에 다 배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올해 40%로 줄였지만 비중 자체를 줄였지만 여전히 세종시 내에 그 무주택자가 40%를 안팎으로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아직 내 집을 갖지 못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는데 올해 40%, 내년에 30%, 그 다음에 20% 이렇게 조금 줄이지 말고 좀 더 확실하게 좀 줄여달라 이런 여론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방송이 방영될 시점에 어떻게 좀 조정이 돼서 반영될지도 주목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워낙에 국민들의 좀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강한 좀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고, 과연 세종시에 한해서 어떤 제도들이 좀 마련될 것인가 아마 좀 더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사실 가격 논란은 뭐 좀 세종시에서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데, 지난달 갑작스럽게 이제 세종시에서 하나 불거진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흔히 이제 정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이걸 공개를 하게 되는데, 지난달에 이게 공개되자마자 세종시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공시 가격이 뭐고 왜 매기는 건지부터 좀 설명부터 살짝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아파트에 하나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가치가 제가 팔려고 할 때나 또는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그 집의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라는 적정가를 국가에서 매겨주는 거예요. 그가 안 매겨주면 막 부르는 게 값이 되고 호가가 너무 치솟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기준 내에서 거래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신호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는 이 공시가보다 호가라든지 실거래가라고 하죠. 이게 갭이 좀 있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이제 그 수년 전부터 이 공시가와 실거래 가격 간의 어떤 갭을 좀 줄이고 현실화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왔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 공시가가 올해 이제 또 세종시에 뭐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발표가 됐는데, 세종시가 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세종시에서 이승훈 기자의 표현대로라면 밀란에 가까운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공시가라는 게 네. 부동산 규제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보유세, 내가 꼭 이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그 부여되는 이제 그 세금인데, 요 세금이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그 건강보험료하고 기초연금에 쓰이기 때문에 사회 파장이 엄청 커요. 요거는 이제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슬쩍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국채가 한 1,000조에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막 이제 걷어들이는 상황에서 요 세금의 영향이 되게 많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이제 공시가를 확 띄운 것도 같은데, 어쨌거나 서울은 90%대까지 끌어올릴 거예요. 서울이 끌어올린다면 지방도
아마 90%까지 끌어올려지지 않겠느냐.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보유세요. 정부에서는 세금 압박을 통해서 좀 다주택자들을 빨리 팔게 하기 위한 그런 압박용으로도 이제 흔히 쓰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부동산 규제예요. 결국에는 뭐 공시지가라는 게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이 되다 보니까 뭐 항상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세종시에서 공시가격이 공개가 되자마자 발칵 뒤집혔는데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어느 정도나 올랐길래 도대체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거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거. 그러니까 종부세라면은 뭐 서울에서만 이루어지는 뉴스에 보면 서울의 그렇죠. 종부세 막 이런 뭐 그렇죠. 있죠. 근데 세종시 우리 바로 옆에 내가 본인이 그게 한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공시지가. 그럼 실거래는 한 11억, 12억 되겠죠. 뭐 엄청난 가격이죠. 그러니까 자료를 잠깐 보면 지금 언론에서 공개된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죠. 9억 원 네. 이상 아파트가 지난해 25가구였어요. 25가구.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가구. 네, 지난해. 근데 지금 1,760가구가 70배가 늘어난 거예요. 25가구였는데 1000채가 됐다고요? 그렇죠. 2,000가구 이제 다가오고 있죠. 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요. 공시가 기준으로? 그렇죠. 공시가 9억 원 이상.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부세 대상이. 그래서 근데 이제 요 프로테이지가 한 12만 690가구 가운데 한 1.45% 정도 해당돼요. 그리고 또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가 1,722가구,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가 36가구, 그 15억에서 30가구가 2가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펜트하우스 뭐 이런 예. 80평, 뭐 90평 아파트겠죠. 그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종시가 70.68%가 이제 전국 최고 공시가 증가율을 보였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작년 7월에 행정수도 이전론 발언 이후에 급등한 가격에서 세금 자체가 갑자기 1년 사이에 확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별로 3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의 재난지원금을 준 거를 도로 뺏어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그거 이상으로 뺏어갔다. 배보다 배꼽이 커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 정부가 꼼수를 부려서 곳간이 비어 있는 것을 다른 쪽으로 좀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아무래도 뭐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세금 폭탄을 좀 맞게 된 세종시의 한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한번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호래마을 집단지 의장 김철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올해 뭐 세종시의 많은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서 공시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나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인가요? 102제곱미터 기준 40평이 작년도에는 4억 700만 원을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근데 올해 2021년도에 공시지가 발표한 거 보면은 9억 3,500으로 약 130%가 상승했습니다. 네, 참고로 전국 평균을 보면은 19.08, 세종시 평균을 보면 76%에 비해서 대비해서 전국에서 최고 상승률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 수준이라고 보여지나요? 옆에 있는 단지가 109제곱미터 42평이 작년 기준 5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올해 그 작년 시고가가 13억 나왔는데 올해 거기 아파트는 7억 9천만 원으로 53% 상승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거기에 차이를 보면은 엄청 올라간 거죠. 지금 나와 있는 공시가가 확정이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재산세나 아니면 뭐 종합부동산세가 있을 텐데 얼마나 이제 좀 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재산세 기준으로 전년도에 85만 8,480원이 있습니다. 근데 네. 올해 이게 종부세로 기준이 된다면은 재산세 종부세 기준이 된다면은 272만 2천 원이고요. 종부세는 이제 9억 이상이잖아요. 9억을 공제하면 3,500만 원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14만 3,640원. 그러면 총 합계를 보면은 재산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세, 그 다음에 종부세, 농태세 합치보면 286만 5,640원, 약 3.3배입니다.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혹시나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데 뭐 현행 공시가 산정에 있어서 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저희 아파트는 2019년도 10월에 준공한 신축단지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입주 2년이 되지 않는 아파트로서 2020년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봤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보니까 84제곱미터 5건,
102제곱미터가 2건, 총합 7건이었습니다. 네.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를 좀 문제가 있었고, 인근 유사 단지의 평별 가격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형평성 공적성을 제기하며 재산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상으로는 입주민들은. 혹시 뭐 이번 공시가 산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이의 신청도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핵심은 무엇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먼저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입주 대피 휴의를 거치갖고 집단 서명하기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휴입해서 결정을 했고요. 입주민에게 먼저 공지한 후 입주자 대위 휴의실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와서 소유자가 직접 서명을 동참했습니다. 전체 548세대 중 실소유자 357세대로 65% 동의를 받아서 어제 3월 30일 날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 관계관에 의견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부동산원에 접수가 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의 신청한 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한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 단지를 좀 대표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시지가가 확정되고 나서 과연 세금이 얼마가 매겨지는지는 좀 더 아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에 뭐 주민들께서 지금 이런 이의 신청을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좀 세종시의 입장은 좀 어떤 건지 혹시 취재해 보셨나요? 주민들의 뜻을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다. 이제 하향 조정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요 말들을 좀 인정해서 세종시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호려울마을 7단지 주민이시잖아요, 대표. 예. 근데 한 4-5곳 뭐 어제까지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집단 민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4-5곳 또 지금은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서 세종시가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4월 5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니까 그때가 접수하고 뭐 최대 30일 이내에 공표를 하게 돼 있으니까 뭐 4월 중이나 아니면 5월 초까지 이제 공시 가격이 최종 확정될 것 같은데 문제는 정부에서 또는 부동산원을 통해서 공시하는 가격이 과연 제대로 된 기준으로 형평성 있게 문제가 없게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실 인정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어떤 조세 저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혜롭게 접근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 점도 하나는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 뭐야 너네 집이 뭐 몇 억이 올랐는데 사실 뭐 몇백만 원 정도 되는 세금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인정할 부분 인정하겠지만 대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형평성 있게 주변 단지라든지 뭐 층수에 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리고 사실 집값이 오른 부분을 세종 시민들이 올린 것이냐라는 또 문제 제기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7월 20일 행복도시 착공 13주년 기념일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발언을 했고 그리고 후속으로 이낙연 당대표도 뭐 국회 이전 그리고 연말까지 관련법 제정을 통해서 뒷받침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말뿐이었고 법 제정 근처까지는 못 갔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은 건 뭐냐면 집값만 급등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게 사실 뭐 세종 시민들이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거래한 게 아니고 그냥 살고 있지 않냐. 살고 있는데 왜 세금을 갑자기 1년 만에 2배 이상, 3배 이상 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조금 조정을 해달라. 단계적으로 올려달라. 이런 부분인 거고. 근데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저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아니 올랐는데 당연히 세금 많이 내야지 욕심내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민민 갈등의 양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서 정부가 한 달 이내에 빠르게 이 갈등을 조금 해소하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지고 좀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 시세 반영해서
올리고 여러 채가 거래됐을 때, 단 두 채가 여러 채가 거래됐을 때 그 공시가가 정해지면 인정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향후에 집값이 오르더라도 공시가가 올라가더라도 인정하신다는 말씀 아니세요? 한 번에 올라간 게 잘못이다.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올라간 게 잘못이다. 아무튼 뭐 시민들의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이런 이 신청들이 과연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두 분께서 생각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뭐 오르는 이런 공시지가의 폭등 이런 문제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상당히 좀 전문가적인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아, 이게 죄송합니다. 공시가 산정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이긴 그렇죠. 한데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민들이 딱 바라볼 수 있는 거는 2020년에 7건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단지가 1000세대면 1000세대에서 같은 면적의 아파트 세대가 뭐 한 300세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300세대에서 유의미한 예를 들면 뭐 10% 이상이 그 전해에 거래됐을 때 뭐 그 평균 가격으로 뭐 공시가를 한다든지 만약에 기준치 이하로 실거래가 건수가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요만큼 올리고 그 다음 해의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는 단계적 상승 방안 뭐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디테일한 정부의 안이 다듬어지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기준을 누구나 그 한국부동산원에 가서 홈페이지 보면 아 이렇게 산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딱 들어가 보면 한 장짜리에 적정 가격을 산준하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아주 애매한 표현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듬어서 좀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짧게 한 가지만 좀 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아마 많은 무주택 분들께서 굉장히 좀 반기는 그리고 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뭐 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바로 세종시에서 아파트 공급 물량을 좀 조절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절반 정도는 뭐 세종시 우선 그리고 또 절반 정도는 기타 지역에 제공했던 이 물량을 기타 지역을 굉장히 축소하는 이런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는 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을 좀 제출한 것 같아요, 행복총에. 근데 이제 여기서 찬반 양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가 전국 그리고 전국의 주목을 받는 행정 수도고 뭐 그렇지만 일단은 세종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시 무주택자들이. 근데 무주택자들의 그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기타 지역 그 분들이 오셔서 뺏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행복총에 이의 제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냉정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종시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찬반 양론이 있는 거예요. 세종시라는 취지가 국가균형 발전 취지를 목적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인구 유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그리고 기타 공급 비율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뭐 기분에 따라서 뭐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근데 기타 지역을 아예 없애버린다면 그 외부 인구 유입에 대한 그 문을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이승동 기자 같은 경우는 기타 지역을 폐지하는 거는 좀 약간 안 될 말인 것 같고 또 뭐 소폭 축소 정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해당 지역 세종시 기타 지역 50% 이 개념이 100세대가 있으면 50세대는 무조건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 드리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50세대는 세종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해당 지역 분들과 그 다음에 1년 미만 거주한 분들 그 다음에 다른 전국 16개 시도에 사시는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에 사실 분들이 오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리고 과거에 2016년에 세종시를 2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당첨권을 줬는데 이게 1년 이상으로 또 완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 세종시에 관심이 있어서 당첨이 돼도 과연 이 사람들이 과연 이사 오려고 하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세종시가 막 선장해야 될 시기에는 그런 사람들도 와라. 이 사람들이 내 여기 세종시에 집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세종시가 변화하는 걸 보고 이사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열어준 거고 세종시가 국책 사업이고 공공택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택지 대규모 공공택지 사업에는 50이 돼야 돼요. 현행법상.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기타 지역 50% 있는 분들이 투기 수단,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들 때문에 실제 여기 살고자 하시는 분들,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0%까지는 아니어도 현재 50%에서 뭐 한 70이나 80% 접점선까지는 가면 어떻겠냐, 절충안으로 좀 저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서만 본다면야 당연히 세종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종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좀 당연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사실 칼자루는 국토교통부라든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좀 분위기는 좀 그러니까 아직 검토는 네. 안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정기관 종사자 특공이나 뭐 특공제도에 관해서 이제 뭐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쭤보니까 지금 뭐 발표는 하겠지만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공개는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수요가 외부 유입에 대한 투기가 없다면 부동산 시장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어쨌거나 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는 말씀 같은데, 아예 없애는 부분에서는 좀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앞으로 공무원 특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줄어들고 개선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종시 무주택 분들한테 기회가 좀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통 과정이다.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정상가속으로 가는 진통 과정이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 문제도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의 핫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종시에서 내 집 마련이 갖는 의미, 과연 어떤 것이 있겠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은 좀 오늘 주제 준비하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셨습니까? 내 집 마련의 꿈이 없는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올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고요. 네. 그런 분들이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 이런 어떤 서로 간의 뭐 무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어떤 뭐 사회적 괴리감 이런 것들도 좀 해소되면서 어떤 지역민들의 화합도 좀 도모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겠죠. 한 주택을 가지면 2주택을 갖고 싶은 건 당연한 욕망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욕망을 자제하고 무주택자분들이 한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으로 1주택만 가져라, 고위공직자처럼 당신들도 무조건 1주택만 가져라는 신호는 사실 또 어찌 보면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서는 조금 안 맞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최소한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한솔동에 살고 있다가 뭐 고운동으로 이사 가고 싶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배려, 뭐 이런 부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좀 생겼습니다. 무주택자들한테 기회를 부여해라. 뭐 청약밖에 없어요 지금. 세종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너무 상승했기 때문에 뭐 그 무리가 있죠. 그래서 근데 뭐 수도권에서 이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집값 상승에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도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세종시 지역 이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정이 되고 집값이 안정이 되고 차곡차곡 정리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통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세종시 집값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 돼서 모든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국회의사당 잘 오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아무튼 뭐 세종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모두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세종시 아파트 이슈가 뜨겁습니다.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갖는 허점부터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논란까지 분야도 다양한데요. 세종시에서 내 집 마련이 갖는 의미는 무언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